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 네. 뭐 이제 네이트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사다리 걷어차기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유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한 아이고. 유튜버신데요. 네. 요새 국민들이 유튜브에 예. 열광하는 이유는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는 일단은 그 형식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그 형식을 파괴하고 이제 부드럽게 다가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부작용도 좀 많긴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이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좀 과감한 추론 이런 것도 좀 가능하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방송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네. 어떤 중간 절차 없이 예. 국민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또 평가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쌍방향적이니까 쌍방향적이다. 예, 댓글도 바로바로 이제 해서 자기의 의견도 표출할 수 있고 예. 일방적인 미디어는 아니니까 예. 더 호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 우리 유 작가님이 보실 때 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좌표 예. 무엇은 옳고 무엇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라는 네. 걸 크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일단 늙고 있죠. 늙고 있고 지금 청년들 태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편입도 못 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기업 그런데 이제 평균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다는 거. 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던 기업들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전부 네. 다 해외로 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과연 대한민국이 산업 기반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 심히 우려가 되죠. 그러면 지금 산업 기반이라는 거는 네. 지금 정치권에서 나와 있는 또 네.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네. 경제 3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연관지어서는 어떻게 우리 유 작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는 이제 금융하고 많이 연결돼서 뭔데 경제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행동의 사무처장이기도 한데 그 금융이 많이 망가진 걸 보거든요. 네. 금융이 많이 망가진 상태를 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최근 들어서 그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새롭게 우리 전략적으로 뜬 분야가 없어요. 최근에 뭐 드론이 됐건 요새 지나다니는 킥보드가 됐든 네. 뭐 세그웨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순간 새로 생기는 제품들 온라인 서비스 이런 거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이질 않아요. 네. 투자도 없고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만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사이에서의 서로 이해관계를 두고 뭐 막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건 없고 고인물이 돼서 나라 전체의 산업 기반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지키는 걸로 인해서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네. AI 시대라든지 그쪽을 향해 나가는 어떤 산업의 개혁, 네. 발전이 더디다.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 네. 뭐 이제 네이트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니 뭐 스냅챗이니 어떤 거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서비스가 국내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온라인의 서비스 뭐 이런 거로 자리 잡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 모델을 만들었었던 IT 산업 분야에서도 네. 신규 사업 모델을 만들었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세계 최초 그런 것들 많았는데 어느 순간 세계 최초는커녕 이제 세계 둘째 셋째도 안 되는 네. 뭐 그런 혁신성을 벌써 IT 산업에서도 잃은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플랫폼 사업, 네. 플랫폼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네. IT 또 AI 4차 산업 시대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거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그 산업을 가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한데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으로 자꾸 규제를 걸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구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현상.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구글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글에 모든 정보가 모이고 빅데이터를 이제 양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시대를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의 플랫폼을 양성하거나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국 걸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외국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있어서도 그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많은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도 너무 단기로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보지만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걸 빙자한 사기극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젊은 서비스는 젊은 기업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벌어진 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 세대에 맞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네이버니 이런 데도 자기네들은 386세대 그분들도 86세대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성장했을 때의 경험을 그 다음 세대가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오히려 사다리 걷어차기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랫폼도 있지만 신규 플랫폼들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고 그 신규 플랫폼들은 또 젊은 기업가들에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